아는 것은 힘이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는 것은 짐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 말이 달라져야 하는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식을 극소수의 특권층에 독점하고 통제하면서 유식을 자랑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몇 종류 되지 않은 책이 희귀하고 고가였습니다. 사서상경 다 외우면 됐어요. 교육이 제한되고 책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아는 것이 힘이었어요. 누구나 교육을 받고 책을 읽고 알 것을 알아야 한다고 오랫동안 우리는 투쟁해 왔죠. 그런데 투쟁이 성사였어요. 종교의 교리나 관념적 사고가 아닌 실용적 지식이 실질을 가진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 지식의 총량이 국력이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의 가치가 극대화됐어요. 그러나 극대화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너무 달라져 지금은 지식이 넘칩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글을 합니다. 책이 감당하기 어렵도록 많아졌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졌어요. 책이 천해졌어요. 인터넷이 생겨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성되어 있고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람에 맞는 지식이 사람을 잡아먹게 생겼어요. 이것은 전 세계에 닥친 공동의 위기입니다. 쓰레기가 늘어가 지구를 파괴하는 것만 걱정하면 어리석습니다. 지식이 늘어와서 창조적 사고를 파괴합니다. 조금 전에 두드리니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지식이란 것이 이렇게 많아요. 정보란 건 어떤가? 정보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9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어느 나라의 것이고 아니고 국제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한 지식 정보가 서로 번역되어 거대한 소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의 총량이 국력이다 하는 말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요. 지식은 국제적인 공유물이 되어버리니까. 지식의 총량이 국력이라는 말도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져와 머리에 넣으면 특권층의 위세를 가지고 유식을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말만 듣습니다. 지식의 총량이 국력이라는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힘이 아니고 짐입니다. 너무나 무겁고 심각하고 위험한 짐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짐을 가서 운신에도 못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어요. 지식을 떨어내야, 짐을 벗어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짐이 많으면 운신에 지장이 있어 자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것이나 짊어지지 않고 아주 요긴한 것만 엄격하게 선별에 이용해야 합니다. 선별을 하려면 감시감목이 있어야 합니다. 안목은 비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비판하는 능력은 자기대로 깨달음을 얻어야 생깁니다. 자기대로 깨달음을 얻어 비판력이 생기고 그 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한테 불임을 당하지 않고 지식을 부릴 수 있어요. 깨달았다는 것을 두고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해야 다져집니다. 깨달음은 토론이다 하는 이야기가 다져 나옵니다. 깨달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대학 시민을 위한 학술 모임에 계명대학입니다. 이 글을 발표할 때 계명대학이라는 실명을 공개해도 되느냐 물었더니 공개도 된다고 했는데 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교철학회라는 모임 40주년 기념을 초청돼서 발표가 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발표를 듣고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아는 것이 짐이란 말을 새삼스럽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모임을 주도하는 원로 교수가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추진을 밝힌 기조 설명에서 서양인 인명과 학설이 거듭 등장합니다. 너무 많이 등장했다고 했더니 그건 심하니 좀 약화시켜달라고 해서 거듭 등장했다고. 이규보가 말하면 귀신이 술에 가득한 채입니다. 사람 이름과 학설에 끝없는 열거요. 지난 일을 어쩔 수 없지만 앞일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한마디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평생 그 짐을 다 지고 죽을 때까지 짐을 지다가 명을 단축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짐을 많이 지고 가야 되나? 그 행사에 다른 4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5-3사람은 기존 지식을 정리하고 음미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이분은 발표에서 생각된 내용입니다. 선별과 논의가 있어 지식의 짐을 지는 요령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고 누구든 말해도는 새로운 착성을 발생했어. 새로운 착성을 어느 요 정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어디 있는 이야기 또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인다. 동어 반복이 좋고 이구 동성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하던 이야기 아닌 새 이야기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정부가 돈을 대서 하는 석학인문강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강연을 해달라고 원고를 했더니 이런 편지가 왔어요. 자기 말하는 건 안 된다. 청중들이 항의를 한다. 나는 내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는데 그럼 나는 그만두겠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다 있는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달만 하고 유통업에만 종사하지 생산업은 안 돼. 생산은 누가 하느냐? 서양에 고명한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건설, 전달, 유통만 하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하는 석학인문강좌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편지가 와서 나는 그만둔다.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만둔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판입니다. 철학이란 게 문제죠. 철학은 이체 근본을 따지는 작업에서 학문을 한다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자기 창조주권을 발견하는 것은 누구나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 전공자들은 남이 철학을 지식으로 삼는 철학 알기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자기 철학을 스스로 하는 철학 학위는 내세나 하려는 것인지 계속 철학 알기만 하니 철학 학위는 언제 합니까? 정년 퇴임 후에는 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철학 알기만 해요. 죽을 때까지 합니까? 그럼 철학 알기는 내세 다음 생에 합니까? 하고 묻지 않았어요. 철학 알기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 아는 탓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짐을 내려놓기에 적당하게 무식해야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적당하게 무식해야 돼요. 적당하게 무식해요. 학문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무식해야 돼요. 유식하면 자기 말을 시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를 한마디 꺼내면 이게 전에 누가 했던 말인가 다 검색하려면 그거 검색하는데 평생을 다 써요. 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몇 백억 개가 있으니까 검색 못해요. 대뜸 자기 말을 하려면 두 가지 있어요. 무식하고 용감해야 돼요. 무식하고 용감해야 돼요. 조동일은 꽤나 무식하고 꽤나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나중에 더러 검색을 해보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한 말을 내가 하고 있지. 짐을 내려놓고 무식해지기를 바란다면, 그럼 짐을 내려 무식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무식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옛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계명대 그 발표에서 나는 옛날 민남 두 편을 가지고 이 민남 두 편 속에 어떤 철학이 있느냐를 발표했어요. 가장 무식하다 사람. 아마 그쪽 사람들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문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옛 이야기 속에 진정한 철학이 있는 걸 보면 야, 무식이 정말 훌륭하다. 거기 놀라운 철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학에서 철학 읽기는 철학 알기를 그만두고 철학학교로 나가는 지름길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문학에서 철학 읽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지금 완성했는데 거기에도 문학의 종류가 있어요. 가장 격이 높은 문학으로부터 가장 격이 낮은 문학으로 갈수록 격이 낮은 문학으로 갈수록 무식한 사람의 문학으로 갈수록 정말로 놀라운 철학이 있다. 격이 높은 사람의 문학은 있는 철학 베꼈어요.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갈수록 정말 창조적인 철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날 주제 발표를 삼고 좋은 본보기를 들어 설득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시민을 위한 학술 모임을 계속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자, 시민을 위한 학술 모임 교양 강좌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석학의 문 강좌라는 것도 학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 교양인을 위해 해요.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세상을 연달리 기여하는 선진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을 위한 교양 강좌라고 한다는 이유로 지식을 전달하기만 해요.
창조는 금물이다 이렇게 해요. 석학인문강좌에서는 창조는 금물이고 자기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못했는데 이 계명대학 이 모임에서는 그거 해도 된다 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 다른 모든 사람은 누가 이렇게 말했다. 고명한 사람의 고명한 견해다 하고 말했는데 왜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대담 자기 말을 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해요. 나를 불러 발표시킨 배려의 칭송만으로 보다기 어려워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나무의 말을 전달하는 학문의 큰 위기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때문에 생겼어요. 조수란 사람들이 서양의 고명한 학자의 이런 학설에 대해서 나는 공부해왔고 책을 와서 나는 알고 너희들은 모른다 하고 전달 강의를 하는데 그 고명한 학자가 직접 하는 인터넷 강의를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중간 상인이 게재될 여지가 없어요. 대리점 필요 없어요. 직거래를 하면 돼. 학생들이 가령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말은 사람이 컨사일런스 그걸 뭐 야단스럽게 통섭이라고 번역했고 그 사람이 학설을 가서 공부하고 와서 뭐 도매 떼고 와서 소매 장사해서 굉장히 재미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강의를 책을 직접 읽고 책 읽는 것도 그런데 강의를 직접 들으면 중간 거강꾼이 설 자리가 없어요. 시대가 그래 됐어요. 그러면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이 듣고 같이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의는 그걸 이렇게 화면을 틀어놓고 같이 듣고 세상에 어떤 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듣고 거기서 토론하고 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지도 하고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새로 연구하고 새로 발견한 게 있으면 화상 강의를 하고 없으면 화상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토론하면 돼요. 나는 내가 깨달아 알고 생각하게 봤기 때문에 화상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되죠. 나무의 말은 물론 외국어 능하지 못하니까 통역 방송을 할지 몰라. 그러나 앞으로 자동 번역이 굉장히 발달하면 그 사람이 영어로 하는 강의가 자동 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고 영어도 틀어놓고 창고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또 자막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어느 장벽도 넘어가요. 그러면 전달 강의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철학하기는 내려놓고 알기는 내려놓고 철학하기를 들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학문이라는 집이 올라갑니다. 이 시대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깨달아 한 바를 발표하고 치열한 토론을 하기 바랍니다. 합의를 기대하지 말고 백가정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토론은 결의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의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도 조양 강좌에서도 질문이 아닌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한다는 게 두 종류예요. 단순한 질문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가관인 사람은 그날 행사에서도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나도 이렇게 많이 안다는 이야기를 장광사로 늘어나요. 나도 이렇게 많이 안다. 왜 많이 아니까? 이 강좌를 내가 오랫동안 와서 듣고 보니 나도 이렇게 많이 알게 됐다. 이야기해요. 전혀 쓸데없습니다. 자기 견해를 가진 사람만 토론의 당사자일 수 있어요. 유자격자예요. 철학 알기에 짐을 지지 않고 철학하기를 더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철학하기의 주체로서 대등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다고 나름 말합니다. 이 말의 타당성이 다각도로 입증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얻어 함께 깨어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가진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해놨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야, 내 삶을 보람있게 살면서 세상에 유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학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학문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창조적인 학문을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학문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는 게 교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금지령을 내리는 게 정부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은 하면 안 된다. 석학기문 강좌에 자기 말은 안 된다 해서 그만두고 참 기가 막혀서 어제 조금 쓴 적이 있어요. 자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그거 거짓말이든가 또는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놈은 용서 안 하고 항의. 너 왜 자기 말 하느냐. 내가 뭐 그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다. 남의 말 전달만 하지. 수입업만 하지 왜 제조업을 하느냐. 상품에서는 수입만 하지 제조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학문은 여전히 수입업만 하지 제조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모든 말이 전부 이제는 말이 안 되게끔 하는데 인터넷이 직접적인 역할을 해요. 자, 토론합시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전문가라는 거는 이제 차등을 생산하는 사람이니까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라기보다는 앞서서 깨달아서 토론을 유도하는 사람.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토론해 봅시다. 토론을 선도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 그게 소중하지. 전문가는 자기의 전문을 다른 비전문가하고 이렇게 차등. 나는 전문가인 너희들은 비전문가다. 나는 알고 너희들은 모른다. 그것은 전부 허위시고 가짜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지식의 전문이라는 것이 인터넷 두드리면 당장 깨져버려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니, 새로운 원리를 개발하면 지식은 따라와요. 지식은 따라.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연대를 다 외우는 사람. 연대를 다 외우는. 세계사 연표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세계사 연표를 다 외우는 사람은 누가 알아줘요? 그거 외워서 뭐해요? 가령이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전문 지식을 많이 공부를 해야 그다음 의사가 되는 것처럼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더 오랜 시간 하고 그쪽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이런 경험이 쌓인 사람이 좀 더 잘 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조금 아직 이야기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다음 종합적 판단의 문제인데 의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죄상과 뭐 증거를 다 합치고 모든 판례를 합해 가지고 요거 형이 몇 년 돼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사와 판사라는 직종 자체가 과연 존재할까? 절충적으로 존재하겠지.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을 자기가 한번 검토보고 마치 자기가 내린 결론처럼 쓱 거짓말하는 것. 의사나 판사나. 그러면 학문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 종류의 일로도 학문이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더 고차원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귀납법의 극치죠.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가지고 종합적인 내용을 듣는데 귀납법을 넘어서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됐어요. 예술 창조에서는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을 그린다. 피아노를 친다. 한번 아르테라는 음악 그 채널에서 피아니스트와 인공지능이 싸움하는 게 있었어요. 둘이 그걸 딱 쳐놓고 서로 욕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너 지금 연주해서 몇 군데 어디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피아니스트가 네가 쓴 것은 그게 기계지. 그게 감정도 없고 그게 예술이 아니잖아.
예술은 기술이 아니다. 예술이 기술이 아니다는 피아니스트하고 너 몇 군데 틀렸다는 걸 싸워요. 예, 예술이 기술이라면 피아니스트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창조 주권을 가장 명백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술입니다. 피아노 연주가 기술이라면 피아니스트는 없어져야 돼요. 피아노 연주가 예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너 지금 몇 군데 틀린지 아느냐고 이렇게 지적해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피아니스트는 틀려도 되죠.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데는 기분 난다고 틀리면 안 돼요.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오늘 내가 기분이 상쾌해서 너 잘 봐준다.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의 창조 주권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토론해야 돼요. 적어도 인공지능은 토론은 하지 못해요. 정답은 말할 수 있어도 토론은 못해요. 그러면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놈의 가장 큰 자격이고 권리야. 토론을 하려면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되고 자기대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자기대로 깨달음이 있어요. 일생생활에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뭐 길을 일로 가느냐, 밥을 이렇게 해 먹나 하는 것도 자기대로 창조적인 주권의 발현이죠, 사실은. 컴퓨터는 물어보고 오늘 밥은 이렇게 해라 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야. 안 돼. 난 제대로 해. 거기서 인간의 창조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제기되지 않았어요. 토론하다 보면 뒤에 이야기할 것들이 앞에서 막 나와요. 굉장히 지난번에 학자는 모르는 게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학자는 모르는 게 많아야 된다는데 인공지능은 아는 것만 있지 모르는 건 없어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를 가지고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너 모르는 게 뭐냐 물으면 그런 질문이 성립되는가 하고 더 물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 선생님 계속 말씀하신 그 철학 알기, 그 학문 알기 이거랑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글을 쓰거나 이제 창조적인 지식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실은 해야 될 게 일종의 선행 연구 검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앞에 누군가 생각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예, 잘 물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논문을 쓰죠. 선행 연구 하나도 보지 않고 자기 구상을 해서 일단 써요. 써놓고 선행 연구를 봐요. 써놓고. 선행 연구를 보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써놓고 선행 연구. 나는 언제나 내가 써놓고 선행 연구를 나중에 검토했어요. 선행 연구가 똑같으면 포기해야 되죠.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내가 내대로 써서 구상을 써야 선행 연구를 비판하고 시비할 능력이 생겨요. 선행 연구부터 논문을 쓸 때 선행 연구 앞에 나오죠. 논문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써요. 서론부터 쓰면 안 돼요. 서론부터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좋은 논문을 못 써요. 잡담대하고 자기 생각부터 써요. 그 다음 또 하나. 장차는 선행 연구도 없고 인용도 없고 참고문헌도 없는 글을 쓰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놈이 근대 학문의 자랑이지만은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글쓰기와 창작의 글쓰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요. 문학에서 철학 읽기라는 책의 끝부분은 내가 쓴 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철학이기도 하고 문학이기도 하고 창작이기도 하고 연구기도 한 것들을 내놓아요. 논문 쓸 때 절대로 서론부터 쓰면 안 돼요. 서론 쓰고 주전 연구 검토하면 거기서 끝나버려. 일생을 망쳐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그때 주전 연구를 참고해요. 물론 내가 그걸 하기 전에 기존 연구로부터 나도 모르게 촉발받은 게 많을 거예요.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생기는데 열매가 열리고 난 뒤에 검토해요. 그러면 그 34쪽 아래쪽에 이건 철학 알기를 비판한 쪽을 쓰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인터넷이나 인공지능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비판적이고 예. 내가 낸 책에 시조의 넓이와 깊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고 다 써놓고 시조학회의 잡지의 논문을 다 검색하고 한국시가학회의 논문을 다 검색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거, 내가 견해가 다른 것에 그때 줄을 달았어요. 하나도 안 보고 써놓고, 다 써놓고. 두 학회의 잡지를 다 검색했어요. 물론 그 두 학회 아닌데 시조 논문을 다 보는 것은 도저히 안 돼요. 대표적인 시조학회의 하고 한국시가학회의 논문집을 다 써놓고 검색해서 그래도 섭섭장게 줄을 달아줬어요. 아, 이 문제는 누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내가 견해가 좀 다르다. 아, 내가 이 논문에서 도움을 받았다. 도움 받지 않아놓고 예의상으로라도 대접삼으로라도 줄을 곳곳에 달아줬어요.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써놓으신 모든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예. 내가 그 집 도움 안 받았는데도 도움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 응? 왜 그러셨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을 보이고 또 좋은 논문을 쓴 사람이 아 대접받았잖아요. 내 논문을 읽는데 너 읽어보지도 않고 했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선생님 한국문학 통사는 어떻게 하세요? 한국문학 통사도 사실은 본문 썼죠. 뒤에 있죠. 어떤 경우에는 논문에 직접 도움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대접 삼아 예의 삼아 올린 게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원문이 그건 쓸 때 개고할 때 논문을 다 스쳤어요. 근데 세 종류로 어떤 것은 본문을 쓰는데 들어가고 어떤 것은 참고문을 올려주고 어떤 건 아예 무시하고 그래서 특히 3판에서 4판까지 갈 때 전부 다 눈으로 거쳤어요. 굉장히 품이 많이 들죠. 그러나 가끔은 내가 본문을 고쳐 써야 될 논문이 나오는데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한 것은 한국문학 통사는 할 수 없어요. 왜 한국문학 통사는 선종과 교종으로 말하면 교종의 책이기 때문에. 선종의 책은 내 책 중에 문학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본문을 쓸 때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선종의 학문과 교종의 학문이 있는데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문학 통사는 고쳐 써도 또 낡은 책이 돼요. 선종의 학문은 문학 연구 방법 지금 보니 지금도 조금도 낡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더 좋아. 그러나 문학 연구 방법 같은 선종의 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문학 통사를 쓸 때 내대로 구상이 나타나고 남의 논문을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이 없이 남의 논문을 가지고 귀납적으로 한국문학 통사를 쓰려면 무한히 많이 써도 아무 줄거리도 안 써요. 내가 줄거리를 다 잡아놓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많이 그렇게 해요. 내가 혼자 스스로 했어도 앞에 사람에게 공을 돌려요. 아,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작전상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작전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줄 알면 안 돼요.